자, 일단 현대식 파트 3부터 보자. 김소영이랑 김영란이잖아. 김소영 대충 좀 본 적 있지. 김영란은 뭐 그렇다 치고 모르겠는 거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 거 일단 번호 체크해봐. 사령. 응? 사령. 사령 4번. 그 다음에 5월 18일. 응? 5월이요. 5월 18번. 그리고 응? 3번 병풍. 그리고 10번. 그리고 9번. 그리고 14번. 또 더 모르겠는 거. 괜찮아? 나머지는 해보면 알겠어? 김수영 씨도 좀 어려운 것들 있긴 한데 괜찮아? 넘어가도 돼? 오케이, 그러면은 3, 4, 5, 14, 18, 19 이렇게 가자. 3번부터 보자. 병풍 41페이지. 일단은 김수영 자체는 모더니즘 개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완벽하게 하라고 쓴 시는 아니긴 해. 근데 김수영 하면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이제 하나는 모더니즘 개인이고 하나는 뭐야? 저항식, 현실 반영. 그러니까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현실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 현실의 어떤 독재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쓴 시라고 봐, 통상. 그래서 김수영의 시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원어의 모공을 나서면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저항시에 가깝지. 현실의 소시민적인 어떤 자기 반성과 독재나 뭐 이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풀 같은 경우에는 뭐 폭포 이런 것들은 모더니즘식이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게끔 써놓은 거.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시도 있고, 현실 저항 시들도 있어. 일단은 그 병풍 자체는 뭐야? 모더니즘 시에 가깝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게 써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지 말라고 쓴 시를 교과서에서 어때?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기 쉬운 시들이 많아. 특히 병풍 보면은 일단은 화자는 거기 보면 나지. 성자는 없지. 성자는 사실 거기 보면은 뭐뭐여 라고 써있긴 하잖아. 등지고 있는 얼굴이여 라고 돼 있잖아. 등지고 있는 얼굴은 뭘까? 거기 보면은 이제 병풍은 무엇에서부터라도 나를 끊어준다. 그러면서 등지고 있는 얼굴이여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병풍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병풍인데 병풍을 부르고 있지만 이게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야? 아니지, 뭔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잖아. 나와 시체 사이를 막아주고. 우리 병풍을 보통 보면은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돼 있어? 관이 있고 보통 관을 모시고 관 앞쪽에다 뭘 놔? 병풍을 놓지. 그래서 병풍으로 막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재단을 놓고 그 위에 뭐가 있어?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국화를 갖다 놓게 돼 있지. 이게 기본적인 장례식장의 모습이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절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때? 나와 병풍 사이, 아니 그 관 사이 시체지. 뭐가 막아줘? 병풍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근데 등지고 있는 얼굴이라는 건 뭐야? 이쪽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병풍은 그러면 청자가 될 수 있나? 안 되지. 약간 독백체나 고백체에 가까운 느낌이지. 병풍한테 정말 말에 걸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 혼잣말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잖아. 근데 독백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병풍인데 병풍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한번 보자. 자, 병풍은 무엇에서부터라도 나를 끊어준다. 그 무엇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일단은 시체로부터 나를 차단해줄 주범이라고 얘기하지. 등지고 있는 얼굴이요. 병풍이지.
주검의 취한처럼 멋없이 서서 왜 주검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본 거야. 사실 병풍의 정면은 우리 쪽을 보고 있지, 그림 있는 쪽. 근데 어디를 이제 그 얼굴이라고 본 거야, 병풍의 얼굴. 뒷면을 오히려 얼굴이라고 본 거지. 그림 있는 쪽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게 등이라고 보고. 주검의 취한처럼 사람처럼 멋없이 서 주검 쪽을 향해 서서 병풍은 무엇을 향하셔도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라는 건 뭐야? 이제 죽음에 취한 것처럼 서 있긴 하지만 죽음이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병풍은.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끔 만드는 시인 거지. 보통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실존주의라고 부르기도 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실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보통 실존주의 문학이 언제 나왔냐고 하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이 나와. 왜 사람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죽이게 되지. 1차 세계대전 같은 게 참호전 하면서 이제 독가스 쓰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략 폭격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1, 2차 세계대전이야. 전략 폭격이라는 게 뭐야? 그 전까지 나폴레옹 시대만 해도 군인들끼리만 그 전투기에서 싸우고 그러고서 이제 죽고 하는 거였잖아. 근데 전략 폭격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상대편 국가의 민간인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가지고 국가의 전투 의지를 없애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전략 폭격의 개념이거든.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거쳐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정립이 되거든. 그럼 어때? 민간인들도 군인보다 훨씬 많이 죽게 되는 게 1차 세계대전부터. 그 전까지는 군인들끼리만 싸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보통은 산소, 공기에 대해서 생각해? 안 하잖아.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산소가 절박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야? 물에 빠졌거나 물속에 들어가면 그게 느껴지지.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대형 참사나 뭐 이제 많이 죽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무한 사고 같은 거 보면은 어때? 아, 죽는 게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그거에 대해서 문학으로 나온 게 실존주의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전쟁 끝나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원래 1, 2차 세계대전을 안 겪었잖아. 근데 6.25 터지고 나서 이제 실존주의가 나와. 그래서 뭐 어떤 작가는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도 해. 우리나라 작가들이 6.25 터지고 나서 좋아했대. 아, 우리도 저기서 드디어 제대로 된 실존주의를 할 수 있겠구나. 미쳐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것도 실존주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이란 말이지. 자, 그래가지고 죽음의 전면 같은 너의 얼굴 위에 용이 있고 낙일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얼굴은 또 어때? 전면적으로 얼굴이 있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앞면, 뒷면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아. 병풍에 아까는 등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얼굴에 또 뭐가 있다고 해? 그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뭐 양면 병풍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먼저 끊어야 할 것이 서름이라고 하면서 뭐야? 죽은 자에 대해서 서름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거야? 산자를 위한 거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 산 사람들의 이제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행위란 말이지. 병풍은 허위의 높이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허위라는 거는 뭐야? 죽음, 서름, 그러니까 서름이나 허위 같은 건 죽음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죽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비폭을 놓고 유도를 점지한다. 비폭과 유도는 역시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뭐야? 그거를 극복하게끔 해준다는 거지. 병풍이라는 존재 자체는 죽음과 나를 단절하면서 서름과 허위를 극복하게끔 해준다. 가장 어려운 곳에 놓여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하지. 병풍은 내 앞에 서서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막고 있다. 죽음을 가지고서 죽음을 막고 있다. 역설적이지.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세계를 막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야? 병풍이 사실은 시체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서름 같은 것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나는 병풍을 바라보고 다른 나의 등 뒤에서 병풍의 주인인 67옹해사의 인장을 비추는 것이다. 자, 67옹해사는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병풍을 썼던 주인이겠지. 만들었던 주인. 그래가지고 병풍의 주인의 인장을 비춘대. 어쨌거나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기 되게 애매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삶과 죽음에 대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병풍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끔 써놓은.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사령 42페이지. 사령은 뭐야? 우리 사령술사 이런 거 있잖아. 죽은 영혼이라는 거지. 죽은 영혼인데 누가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게 아니냐. 왜?
이제 이 저항시적인 면모로 김수영을 보면은 저항시적인 면모에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뭐라고 생각했어? 소시민이라고 생각했어. 왜? 일단은 김수영이 그러니까 활동했던 시기는 1960년대인데 1960년대에 뭐가 있었어? 5.16이 있었잖아. 그리고 뭐야? 4.19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61년에 박정희가 들어오는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지. 그러고 나서 1968년에 어때? 김수영이 죽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는 걸 보고 다시 박정희 정권이 한창 이제 시작될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어떤 무기력한 모습, 이제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저항시나 현실반영시로 많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 자체는 모더니즘 시의 역할도 하지만 저항시와 현실반영시 이제 이 두 가지 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내용 자체를 보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게끔 써놓긴 했거든. 모더니즘 시적인 성격이 나와.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야? 저항시적인 성격들이 나타나지. 봐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바라보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활자라는 건 뭐야? 우리 봐봐. 활자는 일단 나지. 청자는 거기에 뭐라고 나와? 벗이여 라고 얘기하지. 청자 벗은 이꼴 뭐야? 활자이고 활자는 뭐야? 글자. 이거는 자유를 말하는 책이야. 자유에 대한 책. 이렇게 해석하면 딱 모든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왜? 자, 자유에 대한 책은 반짝이면서 지금도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소시민적인 어떤 현실 안주적인 성격 때문에 독재에 항거하지 못하고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야. 사실 그것만 알면 그 다음은 쉽지. 봐봐. 자, 바라보는 대상은 사실은 뭐야? 벗이 아니라 벗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성찰의 매개체인 거잖아. 이 벗은 뭐라고 했어? 책인 거지. 이 책을 통해서 성찰의 매개체,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서는 뭐야? 성찰이지. 주제의식은 뭐겠어? 자신의 소시민성, 독재에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지.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반성이 나타나지. 왜 지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책이 친구래잖아. 그치? 친구라고 표현했지, 벗이라고. 여러분 봐봐. 자, 책은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령.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지. 벗이여, 책이여, 그대의 말을 듣고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무슨 뜻이야? 자유에 대한 책을 읽고서도 그거를 제대로 항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어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모요함도, 이 모요함도. 푸른 페인트빛은 뭐야? 가짜 자유, 가짜 평화를 얘기한다고 봐. 푸른색이니까 자유 평화를 상징하는 색인데 그 다음에 어때? 고요함이라는 건 뭐야? 침묵이지. 독재에 항거하거나 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대의 정의도, 그대의 정의라는 건 뭐야? 책 속에 나와 있는 정의와 자유, 우리들의 섬세함은 뭐야? 나약함이니. 우리의 나약함도, 행동이 죽음에서 오는 이 욕된 교회. 무슨 뜻이야?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도시에 있지 못하고 교회로 빠져나와서 이게 말년에 김수영이 쓴 시인데 자기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도심에 있지 못하고 교회로 나와서 요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뭔가 도피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든 거를 이제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욕된 교회, 그러니까 이 요양하러 온 이 교회, 도시에서 벗어난 이 지역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무슨 뜻이야? 부끄럽다라는 거지. 나의 삶. 그래서 그대는 간간히 반짝이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네. 뭐야? 책은 어때?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부끄러워라 나의 영혼은, 무서워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9번 풀. 자, 풀은 모더니즘 시이면서 뭐야? 모더니즘 시이면서 저항시 계열이지. 풀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래? 보통 민중을 상징한다고 그래. 일단은 내용 자체는 상당히 그냥 모더니즘 시에 가깝지. 풀과 바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풀은 뭐를 의미해? 민중을 의미하고 바람은 독재를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내용은 되게 간단해. 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화자청자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
근데 풀은 어떻게 돼? 3단계에 걸쳐 가지고 나오지. 1년, 2년, 3년. 그래서 1년에서는 뭐야? 나약한 존재지. 근데 2년에서는 어때? 속성이 변환되고 3년에서는 어때? 강인하고 의연한 존재지. 의연하다는 거 왜? 내적 강인함을 우리가 의연함이라고 그러지. 어떤 뭐 슬픔이나 기쁨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내적으로 강인한 걸 의연함이라고 해. 그래서 민중의 강인함과 의연함을 원래 나약했지만 강인하고 의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오며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바람 때문에 독재의 어떤 그 권력을 상징하지. 날이 흐리다는 건 뭐야? 암울한 현실이지. 근데 이제 어때? 풀의 속성이 변화된 이연에서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여기서 나약한데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해서 어때? 강인함으로 바뀌지. 풀의 속성이 강인함으로 바뀌어. 민중의 속성이.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면은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무슨 뜻이야? 그만큼 독재의 탄압이 처절한, 그러니까 독재의 탄압이 되게 강하게 오는데도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강인하지.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의연하지. 웃는다는 건 내면의 강인함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건 뭐야? 민중의 고통이 독재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민중은 그걸 극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표현한 시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차피 무덤이점 시니까 수능에서는 어때? 보기 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민중 뭐 독재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풀과 바람의 관계만을 이해해야 돼. 근데 보통은 보기를 주겠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다음 14번 174페이지. 사실 이 시는 내용이 없어. 그냥 이 시가 옛날에 교과서에 국정교과서 시대 6차 교육과정에 실려있던 시거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뭐야? 국가에서 정해져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서 하나로 배우던 시기야. 근데 그때 이제 실려있던 시인데 내용이 없고 그냥 이 시가 실린 이유는 딱 하나야. 운율 때문에. 운율이랑 심상 가르치기 위해서 쓰였던 시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맑고 순수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지 기본적으로. 내용만 한번 봐봐.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자, 뭐뭐 쓰였어? 뭐뭐같이. 직유법. 돌담의 속삭인데 의인법. 그리고 같이. 제일 끝에 이제 어때? 반복됐지. 그럼 어때? 가군이지. 또 뭐뭐이는 뭐뭐는 이렇게 가지. 그럼 뭐야? 요운도 쓰였지. 가운데 반복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사법과 울림, 심상 같은 것 때문에 딱 싣기 좋아서 이게 실린 거야, 사실은. 그리고 또 어때? 사문보 율격도 딱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첫 번째 과정에서 나오는 수사법, 운율, 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넣었던 시야, 이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 자, 풀밭에 풀 아래 웃음 짓는 눈물같이 역시 웃음 짓는 샘물같이 역시 의인법, 직유법 쓰였지.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자,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하늘이 이제 화자가 추구하는 세상인 거고, 봄길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인 거지. 또 새학시 뭐야? 시적 허용이지, 색시지.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러움 같이. 역시 어때? 가금 나오고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 같이. 보드레한 시적 허용이지. 에메랄드야에게 흐르는 시각적 이미지 있지.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역시 뭐야?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순수한 세계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나타나는 특별한 내용 없지. 이거 수사법 뭐 이런 것만 알면 돼. 자, 다음 몇 번이야? 18번과 10번 5월하고 209페이지. 자, 이것도 5월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상을 쓴 시라서 특별히 어렵지 않거든. 봐봐. 들길은 마을에 내자 붉어지고. 왜 붉어져? 길이 이제 붉은 황토길이니까 이제 인간들이 이제 만든 길이지. 그리고 골목은 다시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풀빛이 된 거지.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그렇다고 뭐 인간이 사는 데가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아니야.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지.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은 뭐였어? 고랑의 반대가 이랑이지. 튀어나온 게 이랑, 들어간 게 고랑이잖아. 그래서 파도도 그렇고 밭도 이제 넓은 거에 천이랑 만이랑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뭐라 그래? 만경이라고 그러잖아. 경이 뭐야? 고랑과 이랑을 하나를 합한 게 1경이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늘어났다. 보리를 이제 의인화시켰지. 꾀꼬리는 여태 혼자서 날아볼 줄 모르나니. 꾀꼬리는 항상 고전 시가에서 어때? 쌍쌍이 날아다니냐? 노란색인데 두 마리가. 암컷이라 쫓길고 수컷이라 쫓을 뿐.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울 뿐. 시각적 이미지가 많지. 얇은 단장하고 아양에 가득 차있는 산봉우리 의인화시키고 있지. 불러가지고 도농법으로. 오늘 밤 너는 어디로 가버리련? 밤이 되면 이제 산봉우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봄의 어떤 이미지를 그냥 묘사한 시야. 이거 자체는. 자, 그 다음에 뒤로 마지막 217페이지.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시기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써놓은 건데. 자, 봐봐. 처음에는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 라고 얘기하지.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 그러다가 뒤에 가면 어때? 맨 마지막에는 뒤에서 두 번째 연애는 내 집이라 그러지. 처음엔 내 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이거 상실감을 나타낸 거야. 상실감. 자기 집에 대한 상실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상실한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외로움 처지를 나타내는데 봐봐.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 니라고 얘기를 하지. 니는 여기서 누굴까? 날르다 얼른 돌아오. 날 수 있대. 공부에서. 새겠지 새. 새 보고서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니까 얼른 다시 돌아와라. 근데 왜 새들 보고 돌아오라고 그래? 너무 고독하니까 새들이라도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처만 안가니 니들의 가여운 속삭임을 지음터라. 그거 소리를 너의 소리를 알아주는 장소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들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또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 아버지가 간 뒤 먼 날 아들 손자 잠도 깨우리. 잠을 누가 깨우겠어? 새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깨운다는 거지. 문틈 사이 니는 몇 대째 서러우느냐. 감정이 있지. 내가 서러운 거지. 새가 서럽겠어. 아니지. 다음 페이지.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래. 하늘 날던 은행잎이 좁은 마루 구석에 품인 듯 안겨든다. 자고로 맑은 바람이 거기서 살았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새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새들 소리도 듣고 싶고. 하지만 새 소리라도 듣지 않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래? 내 집이라. 이제 자기 집이라는 거지. 인식이 변화했어. 그래서 열해 스무해를 앉았다 누웠다 했뿐. 자기가 열해 스무해를 살아온 거지. 문 밖에 바쁜 손이 길 잘못 들어 날 찾아오고. 문 밖에 바쁜 손님이 길 잘못 들어 찾아오는 사람 빼놓고는 없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손님 자체가 돌아오지 않은 고독한 집이라는 거지. 손때 살레음도 절었을. 거기에 쩔었을. 손때와 살레음에 쩔었을 난간이 그만큼 오래된 집이지. 흔히 날 안고 한가하다. 이제 고독한 모습이 한가하다라는 건 뭐야? 그 난간은 집의 일부잖아. 집이 나만을 안고 한가하다는 건 그만큼 고독한 집이라는 거지. 그게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표현한 거야. 집이 고독하겠어? 아니잖아. 자기의 고독한 처지인 걸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한두 쪽 흰구름도 사라지는지 그거조차도 사라진다는 거는 뭐야? 이제 외롭지. 새도 없고 구름도 없고 한두어 저질러 놓은 부끄러운 짓.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또 성찰하지. 고독하게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나 리뷰킥할 만한 일을 많이 했네 라고 하면서 파란 하늘처럼 맛은 고래하다.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는. 그래서 고독감과 자기에 대한 성찰을 나타낸다. 요건 사실 좀 어렵긴 해. 이게 해석을 봐도 이게 뭔 소리지? 새랑 뭐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좀 잘 알아야 되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어렵진 않지.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고 보면 이게 도대체 해설 보고서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시기네. 이 시 같은 경우. 됐지? 다음 고전 시간으로 가자. 자, 봐봐.
했으면 좋겠는 거. 사실 근데 이게 시조하면서 많이 봤지. 거의 다 시조여가지고 병산육곡, 한거시팔곡, 윤리유곡, 뭐 오륜과 흥계자동가, 일동장유, 가래 모르겠지. 일동장유가 본 적 없지 너네? 본 적 있나? 옛날에 일본으로 놀러 가가지고 북천가 북쪽으로 유배 가는 월성원 16경가도 본 적 없지. 네, 이거 먼저. 그러니까 일단은 뭐 했으면 좋겠어? 월성원 씨. 월성원 11번. 그 다음에 강홍 씨. 강홍기어 15번. 9번 북천가 9번. 그리고 괜찮아? 14번. 그리고 16. 그리고 또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9번부터 나가자. 자, 9번은 북천가지. 88페이지. 자, 북천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유배를 가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나중에 이제 파트 4에서 만원사 배우면 알겠지만 만원사 전에 배운 적 있나? 기억나? 살짝? 저기 그 추자도 유배 그런 거지. 민주도 배운 적 있나? 만원사? 잘 모르겠어. 유배 가면은 이런 거야. 동탄이 유배지야. 그러면 너 잡아다가 어떻게 경찰들이 딱 가다가 아무데나 이제 청계동 유배 중이다 그러면 청계동 벗어나지 마세요. 그러고서 청계동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던져놓는 거지. 이 사람 좀 맡아주세요. 이러고서 안 맡아? 그러면 관아에서 이제 당신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을 줄 알아? 그러고 협박해가지고 집주인한테 맡기는 거야. 집주인이 먹는 것도 해결해줘야 돼. 근데 사실 이게 유배 가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면 나중에 언제든 다시 복귀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내려가려고 그랬어. 왜? 이 사람 나중에 뭔가 잘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거지. 김진영 같은 경우에는 홍문관 교리였거든. 근데 홍문관이 뭐 하는 데야? 이게 3사지. 조선시대 3사잖아. 뭐해? 주로 간언하고 임금한테 이제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고 그러면서 맨날 그런 거 있잖아. 홍문관은 주로 이제 문서 만들고 성균관과 더불어가지고 교육기관이지. 그래서 성균관과 홍문관에는 이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대제학이 있잖아. 제일 우두머리를 대제학이라고 그러지. 성균관 대제학, 홍문관 대제학. 그리고 얘네가 모두 있는 수능 출제 같은 느낌으로 해서 과거 출제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북쪽 함경도로 유배를 가. 자, 거기 선비들 입장에서는 뭐야? 수능 출제자가 오는 거지. 그럼 어때? 과외해달라고 쫓아붙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 대우가 되게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풀려날 거를 대충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되게 편하게 유배를 가. 자, 한양에 있다가 일단은 관직을 삭탈당해. 그래서 내려가려다가 이제 자기 고향이 이제 경상도야. 내려가려다가 유배지가 여기거든. 다시 불려 올라와. 이 사람 유배 보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배를 가. 갔다가 도착했더니 다시 풀려났대. 다시 돌아와. 안양에서 임금 만나. 그리고 너 고향 갔다 와라면서 고향까지 오는 얘기야. 근데 되게 이게 한반도 전체를 거의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지. 중간에 좀 생략에 치긴 했는데 되게 편하게 유배 갔다 온 사람의 얘기야. 그거에 비하면 만원사는 엄청나게 고생하지. 가서 이제 막 거지 동냥짓도 하고 막 이제 힘겨운 것들 별의별 얘기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만원사와 되게 대비되지. 북천가는 얘는 잘 나가는 사람, 만원사에서 안조하는 중인이지. 그래가지고 좀 힘들게 갔다 와. 안조원 같은 경우에는 정조 때 대전별감이지. 대전별감 뭐였어? 이 건물에 딸린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시중드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홍문관 롤이었어. 홍문관 출신에.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자.
자, 보통은 우리가 가사 시작할 때 동호법 뭐 이런 걸로 많이 시작하지. 세상 사람들아 이내 거동 나의 행동을 구경하죠 이렇게 시작하지. 과거를 하려거든 청춘에 아니하고 원래 청춘에 했어야 됐는데 50에 등과하여 무슨 뜻이야? 50세의 과거에 올랐다라는 거지. 그래서 관직에 나아가게 된 거야. 백수 흰머리에 홍지는 무슨 일인가? 홍지는 뭐야? 속세지. 속세의 벼슬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지. 50세. 공명이 늦지만아 행계나 약바르지. 공명이 늦었으면 즉 벼슬이 늦었으면은 행동이나 계획이 약삭빠르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직하게 어떻게 내 뜻대로 밀어붙여서 무단히 내달려서 소인배의 적이 돼요. 자기의 반대편 정파에 있으면 항상 뭐야? 소인배라고 부르지. 하여튼 반대 정파 사람을 이제 탄핵하다가 어떻게 돼? 간언하다가 부월을 무릅쓰고 천문의 상소하니 부월은 뭐야? 도끼라는 뜻인데 이제 형벌을 무릅쓰고서 천문 임금님한테 상소해서 이 사람 잘못됐어요 라고 했는데 이전으로 보게 되면 옛날 사람들은 다 어때? 옛날 세상이 더 태평성되고 옛날에 성인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잖아. 옛날 노래가 더 좋은 노래고. 그래서 옛날에는 성인들이 많은 세상이어서 괜찮은 세상이어서 빛나고 옳은 일이었는데 내가 상소한 것이 요요한 이 세상, 이 별로 참 그 세상 더러운 세상이어서 어때? 내가 눈에 띄는 노릇이 되어서 그래서 소 한 장, 아예 상소, 임금님한테 올린 보고서 한 장이 만족, 온 조정이 이제 우글우글 막 시끄럽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와 황송하시다. 아 황송하구나. 천이 하늘께서 진노하셔서 무슨 뜻이야? 임금께서 노하신 거지. 이딴 상소를 올려? 그러면서 삭탈관직. 처음에는 어때? 삭탈관직이라는 거 별수익길에서 쫓겨나기만 한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삭탈관직 하면서 엄치 꾸중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꾸중만 하시고 운명이 박한종의 신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경상도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춘풍의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한강 넘어서 남수찬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또 해. 이놈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유배 보내야 됩니다. 벼슬만 이제 쫓아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명천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 놀랍구나. 척수 수척한 손으로 치행 이제 유배가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하니 한강 풍도가 괴이하다. 한강의 모습이 괴이하구나. 이래서 어때? 유배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배 갈 때 어떻게 가? 걸어가나? 양반들은 많이 타고 가지. 옆에 호위하는 푸졸 2명이 따라가고 편하게 가 생각보다. 물론 이제 근데 유배 갈 때 나쁜 점은 이거야. 곤장을 맞고 가거든. 유배 형에 따라가지고 가더니 곤장 맞고 가면 이제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저게 없잖아. 그 뭐야 소염제가 없지. 지금이야 염증 나도 소염제 먹으면 웬만큼 다 낫잖아. 근데 소염제 발명되기 전에는 어때? 감염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죽지. 염증 나고 염증 돌지고 해서 살 썩어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곤장 맞고 말에 타고 가는 것 자체가 곤욕이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죽기도 했는데 뭐 어쨌거나 말 타고 가지. 군사 1해보자. 90페이지. 창망한 행색으로 이제 근심이 많아가지고 동문에서 돼지하니 동쪽 문에서 죄를 기다리니 가향은 정확하고 고향 땅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명천은 2000이나 떨어져 있지. 유배지는 어때? 고향 땅도 멀리 떨어져 있고 명천도 2000이나 떨어져 있는 거지. 서울에서부터 한양에서. 자, 두루마기 흰띠 띠고 이제 유배 가는 목적이니까 흰 옷 입고 북천 북쪽하는 임금을 향해서 선이 사고무친 사방에 친한 사람도 없고 고독한 단신이 그 죽는 줄을 그 누가 알아줄 것인가. 내가 만약에 죽는다도 아는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마다 당하게 되면 사람마다 유배를 당하게 되면 오름이 나련만은 국은 임금의 은혜를 갚을지라 쾌함도 쾌하시고. 왜 쾌한 거야?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소인배를 이제 상소를 한 게 소인배를 이제 쫓아내라고. 사람의 신하가 되었다가 소인배를 잡아먹고. 무슨 뜻이야? 소인배한테 이제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소인배를 이제 질책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엄지 봉승하여 임금의 엄한 꾸중을 듣고 절세 변방으로 가는 사람 천고 천년 동안에 몇 명이나 있으며 아주 우리 조정에 그 누가 있겠는가? 나 같은 충신이 또 있겠느냐 하면서 자부심이 나타나지. 칼을 짚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기분으로 가는 거. 실제 칼 들고 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야. 2000리 적게 2000리나 되는 명천까지 유배객이 장부답구나. 좋은 듯이 말을 타고 명천이 어디매냐 라고
출발했는데 언제 출발한 거야? 여름에 출발했지. 그래서 더위는 홍로, 붉은 화로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나장을 뒤세우고 나장 따라가는 이제 관리들이지. 포졸들 청로 노비까지 앞에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시종들 노비를 데리고 가. 앞세우고 입경원에 내달려서 다락원에 잠깐 쉬어 축성령을 넘어가니 북쪽 궁궐이 너무 멀어진다. 슬보다 이내 몸이 영주각의 신선으로 자기를 뭐로 표현해? 이 옥황상제를 모시는 신선으로 표현을 한 거지. 영주각의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에 매지다가 왜 책을 끼고요? 홍문관 출신이니까 이제 그 학문기 학술기관이잖아. 일조 하루아침에 정을 띄어 천에 하늘급 벼랑으로 유배가게 되는 거. 이게 뭐야? 적강화소지. 보통은 이제 천상에 있는 사람이 땅으로 떨어진 걸 적강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유배 가니까 이제 지방 관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91페이지를 중략 이후에, 자, 어느 지역에 갔더니, 본관은 본관사또지. 우리 그 춘향전에서도 본관이라고 부르잖아. 변사또를. 본관사또. 본관사또가 하는 말이 김교리. 누구야? 이 사람이 이제 홍문관 교리이기 때문에 김교리라고 부르는 거지. 김교리 이번 정배, 유배는 죄 없이 오는 줄 북관수령, 북관이 뭐였어? 관북이었잖아. 여기가 천령이었지. 여기 천령 북쪽 함경도를 뭐라 그래? 관북 내지는 북관이라고 부르는 거지. 평안도가 뭐야? 관서 내지는 이제 뭐 터관이라고 그러진 않는데 얘네는 관북 내지는 북관이라고 많이 불러. 여기가 이제 강원도가 관동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함경도 수령들이 전부 다 아는 바요. 만인이 울었나니 이제 그 사람이 유배 오는 걸 슬퍼했다라는 거지. 실제 그랬겠어. 근데 이제 안고하는 거지.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삼현과 기생 다 불러라. 악사와 기생들을 다 부르고 오늘부터 놀자꾸나. 호반의 규모를 모르는가 활협도장하구나. 무슨 뜻이야? 무인의 규모를 모르는가. 무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 기질이 되게 강하구나. 잘 노는구나. 무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내 예신이 귀적하는 사람이라 유배 간 사람이라 화당 빈객 이제 꽃 같은 집에 손님으로서 꽃자리의 기약이 무엇이냐 급고이 퇴송하고 혼자 앉아 소이라니 유배 왔는데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거지. 잘못 걸리면 이제 상대편이 또 이제 어때 상부 올리면 이제 무관이 날 수도 있잖아. 유배 갔는데 감히 놀아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가지고 경내 자 봐봐 아까 얘기했지. 수능 출제자가 오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경내 그 동네에 있는 선비들이 문풍 소식을 듣고 청학 학문을 청하러 하나 오고 셋이 오고 60명이 이제 공부가 있어달라고 온 거지. 과거 봐야 되는 선비들이. 자, 책을 끼고 청학 학문을 가르치면서 글재를 고쳐주고 국관 수령 관장 모병만 보았다가 무슨 뜻이야? 이제 보통은 함경도 지방 수령으로 누구들이 가? 대부분 무인들이가 문관이 안 간단 말이야. 여기 이제 변방이니까. 그러다가 어때? 그 문인이 내려오니까 특히나 이제 홍문관 관리가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공부 배우러 온 거지. 문관의 풍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한사하고 달려드니 내일을 생각하니 남 가르칠 공부 없어. 무슨 뜻이야? 유배 왔는데 뭐 공부를 가르쳐 하면서 아무리 사양하나 모면할 길이 전혀 없어. 이리야 밤낮으로 끼고 있어. 세월이 그리로다. 향사, 고향 생각나면 풍어렵고 치짓고 심심하면 그걸 외우니 절세 보종 이 변방의 외로운 몸이 시주, 시와 술로 회포에 붙여 불출문전 몸 밖에 나지 않고 편케 날 보내니 편하게 지냈대. 유배 가는데 편하게 지낸 거지. 춘풍에 놀란 꿈이 변산에 설이 온다. 봄에 출발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여기서 갔다가 오는 사이에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 이제 가는 사이에 이제 여름 한창이었잖아. 근데 가을이 된 거야. 가다가 중간에 서리가 오는 거지. 남쪽 하늘 바라보니 기러기가 처량하고 감정이입이지. 북방을 보고 보니 오랑캐 땅이라는 거지. 함경도니까. 개가죽 상하복은 상놈들은 개가죽 상하복을 입었고 이제 일반 옷을 못 입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배고픈 백성의 아침 저녁이구나. 즉 가난한 동네라는 거지. 변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본관사또가 또 이제 얘기를 해. 본관의 성도피요 주인의 정성으로 이제 본관사또의 정성으로 실같은 내 목숨이 달반이나 걸렸더니 여기에 이제 어때? 반이나 머물렀는데 보름이나 머물렀는데 천만의외로 가신 명록이 왔단 말인가. 무슨 뜻이야? 집에서 이 경상도에서부터 소식을 듣고 누가 와서 중간까지 명록이라는 이제 그
종이 온 거야. 어습니다. 종이.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 놈이 되었구나. 미친 것처럼 반가워하는 거지. 절세에 있던 사람이 향산, 고향산으로 돌아온 것 같구나. 나도 이를망정 고향이 있다던가 서봉, 편지를 이제 봉한 편지를 떼어보니 정찰, 정이 담긴 편지장이 몇 장이고 폭폭이 친척의 얼굴이 보이고 면면이 고향이 보이는 것 같구나. 지면에 자자 회회기, 자질, 자는 모양, 아들이고 질은 조카지. 아들과 조카의 눈물이고 옷 위에 그림 빗은 읽은 아내의 눈물이라. 옷 위에 이제 뭔가 얼룩이 묻어있는데 그게 눈물 같다라는 거지. 소동파의 조은인가 양대운호 불순하다. 소동파의 이제 연인인가 양대운호라는 건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지. 남녀간의 사랑을 보니 우리 아내 불쌍하구나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웃긴 게 이 사람 중간에 나중에 가면 기생이랑 노느라고 이제 아내 잊어버리잖아. 그 중에 사람이 죽어 돈몰이 된단 말인가? 그 중에 사람이 죽어 없어졌단 말인가? 왜 아내를 못 보는가 이거지 내가. 명록이를 데리고 앉아 누수 눈물을 흘리면서 문답하니 집 떠난 지 오래거든 그 후일은 어이할리. 천산만수 멀고 먼데 어찌 돌아가며 덤덤이 쌓인 회포를 다 그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명록이를 잡고서 이제 슬퍼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자, 정략 이후에 또 이제 공관사또가 바람에 넣지 봐봐. 공관이 하는 말이 이곳에 칠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북관 함경도의 명승지라서 강원도의 금강산과 같이 치니 칠보산 한번 가서서 방소심산 어떠하고 산 좀 구경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배 왔는데. 자, 그래가지고 어때? 나도 역시 조커니와 의리에 난처하다. 이게 맞나 싶은 거지. 임금이 유배 보냈는데 원지에 쫓긴 먼 땅으로 쫓겨난 몸이 형승에 노는 일이 이제 명승지에서 노는 것이 분이에 미안하고 의리와 분수에 맞지 않고 청렴이 괴이하니 듣기에도 이상하다라는 거지. 마음의 조건만은 못 가기로 작정하니 주수, 우두머리, 즉 뭐야 공관사또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또 꼬셔. 악양루 한강의 경치는 왕등의 사적이고 왕등이 유배 가서 쓴 것이고 적벽강의 재정로론 구소의 풍경이고 이제 구소라는 거는 거기 보면은 이제 뭐야 구양조와 소동파지. 이 사람들이 다 유배 가서 지었다는 거야. 거기 경치 보고서. 그러니 김학사, 학사라고 그러지. 홍문관이니까 교리가 원래 직책명이고 학사는 보통 거기에서 이제 그 일하는 관리들이 학사라고 그러지. 학사, 석사, 박사가 원래는 이제 저기서 나온 거잖아.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직에서 나온 거야. 김학사의 칠보산 가는 것이 무슨 험이 있으리요? 라고 하니까 어때? 그럴만한데? 그럴듯한데? 그러고 그 말에 반겨두고 황연이 일어나니 나귀의 수를 싣고 칠보산에 들어가니 구름 같은 천만 봉우리가 화도광산 그림으로 그린 광산과 같은 풍경이구나 라고 해. 가서 실컷 놀면서 이제 뭐해 등장 이후에 보면 이 몸이 이런 곳이 신선 땅 같구나. 신선의 지경이라 전생의 연분으로 경부에 자치하여 전생의 연분으로 경부에 이제 경부라는 건 경전의 구절이지. 자치하여 가지고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바람에 붙인 이광경을 보겠구나. 전생에 이제 경전에 남아있는 어떤 자치로서 이렇게 서로 인연이 맞아가지고 보게 됐다라는 거야. 거기 보면 이제 연적공진하는 선녀를 따라가니라고 하는데 선녀는 기생이야. 근데 기생들을 이제 선녀라고 표현하는 거지. 연화봉 절바위는 청천 푸른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안전에 펼쳐져 있고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 같고 매향 기생 이름이지. 군산어에도 기생 이름이야. 매향이 술을 들고 만장은 한국조를 연주하고 군산월이 앉은 거동이 아주 분명 꽃이로다. 오동복판 검은고에 금사, 금으로 된 줄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양이 곧거도 곧거니와 섬섬한 손길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내 거동을 보고 나니 분명히 엄하여도 반할 법하겠구나. 미친 거 아니야? 임금의 명령이 엄하여도 내가 너를 보고 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근데 이것도 글로 써서 남겼어요. 영웅절사, 영웅 중에 절개를 지닌 선비가 없다 하는 말은 역사체계도 지금까지는 막 절개를 지킨 선비처럼 얘기하다가 이 군산을 한번 보고서는 이제 절개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내 마음이 단단하나 내게야 큰 말 하랴.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런가. 이천리 절세 이 변방에서 단정의 몸 가지고 거적을 잘할 것이 아주 모두 내 덕이다. 무슨 뜻이야? 내가 유배우를 잘했어 너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자, 양금 두 거문고, 그러니까 군산월과 매향의 거문고가 끝난 후에 거문고 연주가 절집 이제 절로 내려왔더니 산의 스님이 찬물보소 정경하고 향기 있다 차를 대접한 거지. 이튿날 돌아오니 호상대라는 곳에서 이제 기생들과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중인가 임금의 은혜인가 하늘의 은혜인가 천에 하늘 끝에 벼랑에 이 행객 그러니까 유배온 이 유배객이 이럴 줄을 알았던가 홍진하여 붉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니 순호 우두머리 노비를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시 여기서 이제 변명하지 칠보산에서 논 거는 본관사또가 보내기로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보니 호화로운 중에 불안하구나 다시는 명령하여서 기생을 못 오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도 이제 생각하기에 이거 미친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 안 보겠다라고 한 거야. 선비들만 데리고서 시와 술로 이제 공부만 하니 청산이 그림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길이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인데 군산월의 노기홍상을 꿈속에서 본 거야. 꿈속에서까지 이제 군산월을 만나게 될 정도로 반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종략 이후에 유정이라는 동네로 들어가니 명천읍이 이제 심리, 유배지 목적지가 심리뿐이 안 남았어. 탄막이라는 이제 초가집에 우리가 대충 집은 막집에 들어가니 경방자 서울에서 소식 알려주는 사람이 달려와서 무슨 기별에 왔다든 방환지명 이제 풀려났다라는 명령이 내렸다라는 거지. 여기선 방환지명이 내리고 돌아오는 중에 또 어때? 관직의 복귀까지 해. 자, 어쨌거나 방환지명이 내려서 천은이 만극하소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구나 눈물이 방방하다 문정 임금님의 문서를 손에 들고 남쪽을 향해서 백배하니 동행들이 거동하면서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의 거동을 보고 치하도 거룩하고 아 잘됐습니다 하고 식전 밥 먹기 전에 말에 달려 본관사또 집에 또 찾아가니 만실 온 집안이 경사로다 광경이 그지였구나 죄명이 없어졌으니 평민이 되었구나. 여기서 보면 아직 관직에 복귀는 안 했어. 근데 돌아가다 다시 관직에 복귀해. 천은 임금의 은혜를 덮어쓰고 양계를 보니 이제 양계는 뭐야? 여기 보면 인간 세상을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니런가 고향 땅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거지 마음속에서. 자, 본사사 경략 이후에 보자. 자, 업고진인의 몸이 익은 것이 이별이라. 자, 여기는 이제 강원도, 함경도 갔다가 강원도 경계, 함경도 벗어나면서 이제 쓴 부분이야. 조의도 있고 잘 있거라. 다시 어찌 못 만나랴. 남여, 자, 남여래 탔으면 뭐야? 정삼품 이상 관직이지. 되게 높은 관직으로 다시 복귀를 한 거지. 남여로 제를 넘으며 북도산천, 즉 함경도 산천이 끝이 난다. 인정도 끝이 나고 풍정도 끝이 나니 서름도 끝이 나고 남은 것은 귀흥 돌아가면서 흥취가 나온 거지. 회양읍 중화하고 회양이 어디였어?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부임한 곳이 회양이었잖아. 강원도의 최북쪽 가명 있는 곳. 거기로 이제 들어온 거지. 함경도에서 딱 내려오면 회양이잖아. 회양에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들어가겠지. 자, 그래가지고 회양읍에서 밥을 먹고 김화, 김성 지난 뒤에 영평읍으로 들어가서 철원은 뭐야? 경기도와 강원도의 딱 경계지. 철원을 밟은 후에 호천읍, 이제 경기도로 들어와서 경기도 호천읍에 숙소하니 왕성이 어디매냐? 곧 이제 그 서울까지 들어오는 거지. 비흥이 도도하다. 갈 적에는 백의, 벼슬길도 없고 이제 유배 가는 사람인데 들어올 적에는 홍포, 이제 어때? 높은 관직에도 다시 복귀하는 거지. 자, 북도적객 함경도로 유배객이 어제였는데 영주 학사자기로 다시 영화롭게 돌아오는 것이 오늘이라. 술 먹고 말이 타니 풍정이 결혼한다. 산 넘고 물 건너면 노래로 여기까지 왔구나. 만사여생 만번 죽어도 살아날 것이 이놈이요 천고호걸 천년의 호걸도 이놈이라. 너무 잘하지 막으면. 축성령 넘어가니 삼각산 북한산이 보이는구나. 중천에서 샀으니 귀흥이 높았구나. 돌아오는 홍치가 높았대. 만수 모든 나무에 상화 서리꽃이 피어 설상이 충광이라. 언제 돌아온 거야? 겨울에 돌아온 거지. 이제 처음에 봄에 출발해서 겨울에 돌아온 거야. 삼각산에 재배 겨루라고. 삼각산은 북한산이니까 임금 계신 곳을 의미하지. 다락원으로 들어가니 다락원은 이제 자기가 머물던 여관 같은 곳이야. 여관 주인이 마중나와 우르무로만 계시고 동대문으로 들어가니 성상님이 무광하시사 임금님께서 무광하시고 행장을 다시 차려서 한 고향으로 한번 돌아갔다 와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세제를 넘으니 어디야? 문경세제지. 이제 충청도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곳이야? 경상도로 넘어가는 곳이지. 영남 경상도지. 경상도가 여기로.
오천에서 밤을 새우고 가산 집안으로 들어가니 일권 온 가족이 무사하고 어린 것들이 반갑구나. 이끌고 방에 들어갔더니 애쓰던 늙은 어미 부끄러워하는구나. 어여불사 수주검이 자기 아내 보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 군산월 같다고 얘기를 하지. 미친 거 같지. 기생 자기가 놀아놓고서 그 기생을 보는 것 같아. 밥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풍상을 삼천리나 되는 남북을 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일장춘몽 하룻밤 꿈과 같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자, 어와 김학사. 김학사 자기 자신이지. 급제 늦었다고 하네마다 50에 이제 급제했었잖아. 남자의 천고사업, 1000년 동안에 할 일을 다 하고 왔느니라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년 동안 할 걸 다 하고 왔다는 거지. 강우에 펴게 놓아 태평하게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또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여기 밑에 또 이제 미친 소리를 하나 적어놨어. 글을 지어 기록하니 부녀들은 보신 후에 여자들은 보신 후에 후생의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나처럼 놀아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자랑을 또 해.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인간이지 사실은 보면은.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유배 갔다 온 이야기야. 자, 그래가지고 전가 그 다음에 11번. 자, 월서원 16경가 119페이지 11번하고 14, 15, 16 오래 담긴 사람 방지어 30년 금방 끝날 거고 월서원 16경가자 119페이지 제목을 일단 봐봐.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 수능에 한 번 나왔어. 이렇게 이제 이게 유명한 게 누구였더라? 권모씨였는데 좀 그래도 1타 강사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애가 이 작품이 그때 이제 처음 수능 특강에 실렸거든. 이거 내가 이 작품이 수능에 실리면 손에 장례지지겠다, 강사 때려치겠다 했는데 이게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 다 댓글 지우고 막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뭐 적중률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사람. 사실 이게 그 1차 강사들이 뭔가 이렇게 찝어주고 막 그러잖아. 아니, 적중하면은 이제 광고에 써먹는 거고 적중 안 하면 댓글 다 지우고 다시 이제 그게 이제 그걸로 유명한 월서원 16경사인데 수능에 나왔지. 수능 특강에 한 번 실리고 바로 그 해 수능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긴 한데 내신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지. 수능에 한 번 실렸던 거니까. 제목을 보면은 월선 헌 하면 보통 뭐야? 건물이잖아. 당, 헌 다 건물 뜻이지. 왜? 신사임 당 신씨지. 사임당에 거처하는 신씨. 우리가 보통 호로 쓰는 게 뭐야? 그 사람의 거처잖아. 여자들은 집 이름을 쓰고 남자들은 어때? 그 동네나 지형 이름을 쓰지. 퇴라는 신의 율곡, 광나무계곡 뭐 이런 식이잖아. 그래가지고 헌안설 허시지. 난설 헌에 거처하는 허시. 월선헌 뭐야? 건물 이름이야. 월선헌에서 16 정치를 부른 노래 월선헌 16경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나오는데 이제 각각 봄, 여름, 겨울마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16 정치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대충 이런 정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에 뭐가 나오겠어? 월선헌의 전반적인 어떤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월선헌에 거하게 된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 정치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내용이 나와. 전반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자. 오산의 서쪽 외로운 마을 이내 토구라는 거는 고향이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은거지라는 거지. 내가 은거할 곳이다. 석전 돌밭에 모금 뭐야? 초가집이지. 풀모자에다 지목자니까. 초가집에 종로하라. 종로는 뭐야? 늙으리라 기약 약속하였는데 명강이라는 건 뭐야? 명예가 힘이 있어서 즉 벼슬길에 묶여 있어서 10년 동안 분주하니 즉 10년 동안 벼슬길에 나가 있으니 1000길이나 되는 홍진 속세의 먼지에 검은 머리가 다 세워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벼슬길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보면 전원이 거칠어지거늘 송죽을 네가 가지며 구맹은 뭐야? 이제 갈매기와의 맹세가 차있거니 학의 원망이 없겠느냐. 우리 도연망의 귀거래사 옛날에 설명한 적 있어. 돌아가리라 전원이 장차 고성에 찔러보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니
도엽명은 아니지. 200과도 들어가지고 특히 유명한 이제 중국 시인계다. 도교 시인으로서의 대표작 도명이지. 이 사람의 도엽명의 대표작이 귀거래사지. 하나는 도화원기고, 도화원기가 무릉도원 나오는 거잖아. 귀거래사의 처음 시작이 귀거래해 전원장모 호불기 이렇게 시작하거든. 돌아가리라 전원이 장차 무성해진 자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이 앞부분 그대로 따서 만든 시조도 있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항상 귀거래사 내용이 앞에 나와.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전원이 거칠어지고는 소나무와 국화를 누가 가꾸며 이제 갈매기의 맹세가 차있거늘 학의 원망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항상 뭐라고 해. 전원이 거칠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 자, 여관청 등 여관에 머물면서 푸른 등의 장서금을 느갈리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누가 알겠느냐. 보통 이제 대부분 어때? 고향을 떠나서 여관에 머물면서 서울에 있는 여관에서 벼슬자리를 하는 거지 대부분이. 환해풍랑 넓은 바다에 바람에 조련이 일어나니. 환해풍랑 그럼 뭐겠어? 이제 사화 같은 거겠지. 뭔가 험난한 벼슬길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저한 고종이 죄는 어이지였던 고. 저한 고종 외로운 몸이지. 저하다라는 거는 뭐야? 뭔가 이제 걱정된다, 두렵다 뭐 이런 뜻이지. 저거 맞니? 그 뭐냐?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저거 나온 거.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 강동원 나오는 거. 강동원이 노비로 나오는, 차승원이 임금으로 나오는. 거기서 보면 차승원이 맨날 그 차국대 보면은 옛날 단어 하나씩 가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차승원이 맨날 저어하다 그러거든. 저어하다가 두렵다, 걱정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어쨌건 그래가지고 저한 고종은 뭐야? 외로운 몸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외로운 몸이 저한 고종이 죄는 어이 지어가지고 명시부견, 명시 태평성대라는 뜻이지. 태평한 서대에 견책을 받아서 탄핵을 받아서 더딘 몸이 되어 이제 던져진 몸이 되어 지지한 행색으로 걸련하다 어이하리. 이제 몹시 더딘 행색으로 그리워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야?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서호부어, 서호의 옛 이제 땅으로 어디로 이게 고향을 얘기하는 거지. 서호부업으로 한필의 말로 돌아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벼슬길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지. 적막한 황촌, 황폐한 마을에 파옥, 부서진 집, 수간 몇 칸뿐이로구나. 어와 이생애를 이하여 어이하리. 원립, 정원 숲속에 높은 곳에 소당을 지어냈는데 그 소당이 이름이 뭐겠어? 월선헌인 거지. 월선헌에 거하면서 헌창, 이 월선원의 창문이 소세 깨끗한데 안개조차 넓으시고 이 경치조차 넓구나. 삼경송황 세 개의 오솔길과 소나무는 이제 새 빛을 띄어 있고 십리나 되는 강산이 망중 바라보는 중에 벌어져 있으니 월호 풍령 달빛과 바람이 일없이 비겨 있어 듣거니 보거니 승취 이제 그 경치에 대한 흥취도 하도 많기도 많구나. 즉 어때? 벼슬길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월선원 짓고 거쳐하면서 보니까 경치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제 못 보는 거야? 16경치 설교 하겠지. 자, 그래서 본사일은 봄이야. 봄부터 해가지고 쭉 시작을 하는데 16경치. 자, 일단은 호천부터 시작하지. 호천은 뭐야? 호수의 하늘에 봄빛이 두병 북두칠성이 돌아오니 양파, 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제방이지. 아니 빛이 드는 파는 제방이지. 빛이 드는 제방에 가는 뿌리 새엄이 풀을 얻고 사정 모래사장의 약한 버들가지가 옛 가지가 누울 적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제방에 이제 풀과 모래사장의 버들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경치. 강성, 강에 있는 성, 강둑이라는 뜻이지. 강둑의 늦은 빛발, 봄비를 바라보니 이번에는 기인들로 건너오니 청상한 맑은 저 경치가 시흥, 시를 짓게 하는 흥취를 돋거니와 약포산전, 약을 심은 산밭에 함하면 가리로다. 잘하면 거기를 가리겠구나. 이봐 아이들아 소조이 먹였으라. 농사 준비하라는 거지. 소 먹여가지고. 그래서 요게 봄비 내리는 풍경 두 번째 경치겠지. 그 다음 자, 여와시 하늘 깊던 늙은 돌. 기억나? 사황의 첫 번째가 누구야?
좋기. 그 다음에 누구야? 여와가 이제 하늘에 수리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와가 이제 하늘에 수리하다가 남은 돌이 남아있어서 서쪽 창문 지척에 봉우리가 되어 있구나. 이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여와가 하늘에 수리하던 돌 같다라고. 사커니 서거니 기괴이도 서 있구나. 장송 긴 소나무가 흩어진 속에 포기마다 꽃이 피니 적성 붉은 성과 같아서 아침 비에 붉은 안개가 젖어 있는 듯. 술 차고 노는 사람이 빛날 없이 올라가니 남만한 충광 흐드러진 봄빛이 몇 가지나 봄받은 것 같구나. 즉 뭐야, 이 세 번째 경치는 서쪽에 보니까 여와가 이제 하늘에 꽂히다가 남겨놓은 돌 같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막 펴가지고 붉은 성과 같은데 술 차고 노는 사람, 술 가지고 노는 사람이 맨날 그로 올라가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 경치를 바라본 게 세 번째 경치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치, 금오산의 12봉우리가 큰 평야에 둘러있습니다. 금오산이 어때? 이제 네 번째 경치인 거지. 나는 듯 머무는 듯 기상도 기이하구나. 다산, 일만은 청남, 푸른 아지랑이지. 의인화시켰지. 푸른 아지랑이가 취대에 비껴있어. 모드락, 끝트락, 태도도 할셔이고 태도도 많구나. 면왕정가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아지랑이 나오는 것도. 창연한 진면목이 보는 듯 숨는 양이 용면 이공린의 좋은 솜씨로 수묵병풍을 그리는 듯. 용면이라는 표현도 가끔 나오지. 그 용면의 솜씨라는 표현. 자, 여기까지가 이제 4개 경치를 봤는데 이게 봄이야. 그럼 본타 이는 뭐야? 여름이겠지. 자, 본타 이로 가보자. 잔화, 나무꽃. 이제 여름에 꽃이 지지. 벌써 지고 백일이 점점 길어지니, 낮이 길어지니. 장제, 긴 제방에 눈엽들이 새 그늘이 어릴 적에 큰 긴 제방에 이제 잎들이 막 나는데, 형비는 시비에다가 형을 더한 건데, 시비가 뭐였어? 살인문을 뜻하는 의미가 있었지. 형극의 길. 형극은 뭐야? 가시덤불이야. 그러니까 가시덤불로 만든 살인문이라는 뜻이지.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자, 가시덤불로 만든 살인문을 깊이 닫고 낮잠에 잠깐 들었어. 자, 6번째 경치. 조만한 꾀꼬리가 깨울 줄이 무슨이 꾀꼬리를 바라보고 있지. 깊어가는 길에 초연이 깊은 곳에 목동의 피리소리 삼동성이 한가하는 돋아댄다. 그 다음에 7번째 경치. 오서산의 뚜렷한 봉우리가 반공에 닿아있고 하늘에 닿았으니 건곤원기 하늘과 땅의 기운이 내 혼자 타있구나. 조모 아침 저녁에 잠긴 안개를 바라보니 기이하구나. 몇 번이나 시우 때마친 비를 내려 세공 세상에 공을 이루었는가, 농사에 공을 이루었는가. 무슨 뜻이야? 오서산이 있는데 이 오서산이라는 산에는 이제 구름이 잘 끼고 때마침 이 오서산에 이제 비를 내리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산이 높으면 사실 거기에 이제 올라가다가 비가 내리잖아, 사실은.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치. 여기서부터 뭐야? 가을이겠지. 오동잎이 지고 흰 이슬이 서리가 되니 서쪽 담이라는 건 연못이지. 깊은 곳에 추색, 가을빛이 느려있다. 철림, 이제 수풀에 금엽, 비단에 수놓은 것 같은 이파리, 단풍이지. 2월 화를 부러워야겠느냐. 무슨 뜻이야? 2월의 꽃보다, 봄의 꽃보다. 여기서 2월은 겨울 양력 2월이 아니라 봄 2월이지. 음력 2월. 음력 2월의 꽃보다 단풍이 아름답다. 동력 두덩밖에 크나큰 넓은 들에 만경황운, 만경 또 나왔지. 만개나 되는 경, 고랑과 이런 넓은 맛의 황운은 뭐야? 무럭무럭 홍련이든 곡식 아니면 전쟁의 기운이었는데 여기서 뭐야? 홍련이든 곡식이겠지. 한빛이 되어 있다. 중양절이 거리로구나. 중양절 가을에 이제 대표적인 저거 중에 하나잖아. 명절 중에 하나잖아. 동동에도 나오지. 중양절 9월 9일. 자, 거리로구나. 내놀이 하자스라. 냇가에서 놀자. 붉은 개가 여물었고 누런 닭이 살쪘으니 술이 익은 듯 벗이야 없을 소냐. 면왕경과 나온 내용 그대로 나오지. 술이 익었으니 벗이라 없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 전가의 흥미는 날로 깊어가는구나. 농촌의 흥미가 깊어간대. 자, 그 다음에 9번째 경치. 산려흘 긴 모래밤에 밤불이 밝았으니 긴 모래가 있는 사장에 밤에 불을 붙이고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에 흩어있고 포도포라는 포구에는 아청물이 밀려오니 이제 밀물이 밀려오니 돛담배 애내성 돛담배에 로젓는 소리에 고기 파는 장사로다. 경치도 좋거니와
생리가 괴로우랴. 가을은 경치도 좋고 생활에도 괴롭지 않다라는 거지.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9번째 경치. 그 다음에 10번째 경치부터가 뭐야? 겨울이지. 그러면 16개 중에서 6개가 이제 겨울인 거지. 그만큼 이제 겨울의 경치를 많이 할애했어. 자, 가을이 다 지나고 북풍 뭐였어? 겨울을 상징하지. 북풍이 높이 부니 긴 하늘 넓은 들에 모설 점을 못 짜지. 해가 저무는데 눈이 내리는데 이윽고 경락한 각별한 천지가 되어 이 경치 자체가 각별하게 특별한 천지가 되어 원근 가깝고 먼 봉우리가 배곡으로 묶어있고 야당 들판 집에 강촌에 경요 경국요대로 꾸며내. 경국요대와 옥회은산 이거 다 황춘곡이나 명왕정가에 나오는 겨울 표현이잖아. 경요로 꾸며시니 조물주가 야단스러운 줄 이제야도 알겠구나. 이 표현은 거의 많이 나오지. 상춘곡 명왕정가 관동배국 여기에도 나오지.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자, 천기름열하여 하늘의 기운이 이제 횡행하여서 빙설이 쌓였으니 교원 정원의 총목들이 다 최절 다 죽었는데 창밖에 싱금 매화가 암향을 머금었고 제위 고개 위에 소나무는 푸른빛이 그대로니 매화와 소나무는 충절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본디 만들어진 절개이니 새한하다 변할 소냐. 새한은 뭐야? 이제 새해의 추위를 견디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지. 소나무와 매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경치 11번째 앞매해 자던 안개가 앞산에 자던 안개가 햇빛을 가리우니 대나무 숲에 뿌린 서리가 못 미쳐 녹았구나. 작은 화로를 나외하고 가지고서 창을 닫고 앉아있어 한 줄기 맑은 향기가 세상 염려를 끊치게 하니 단표는 뭐야? 단사표음 할 때 그 단표지. 그러니까 속풀이와 표주박이 비었다는데 흥이 이에 없겠느냐.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도 흥이 있다라는 건 경치가 나와. 내 건너 딴 매 냇물 건너가지고 또 다른 산 아래 거친 마을 두서집이 노수심은 이제 늙은 나무에 살인문에 석건에 안개가 섞여가지고 비꼈으니 의의한 울타리 화도 중 그림으로 그린 것 같구나. 소와 양이 산에서 내려오니 오늘도 저물구나. 그 다음 경치 성문에 있는 높은 봉우리 석양으로 밝았는가 울며 가는 기러기가 가는 듯 돌아오니 형양이 아리로되 회암봉이 여긴가. 회암봉이란 이름은 뭐냐면 중국의 형양이라는 곳에 돌아올 회자야. 우리 회귀하다의 회자야. 아는 기러기 한자야. 봉우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러기가 못 가고 넘어오는 봉우리가 있는데 기러기들이 우는 듯 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니 회암봉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중국의 봉우리. 그 다음에 사양 석양 긴 다리 아래 오며 가며 하는 행인이 어디로 향하느라 바삐 가는가. 이제 행인 가는 것도 바라보고 용산의 외로운 절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가. 경자 소리 이제 추녀에 있는 풍경이지. 절에 있는 풍경 소리가 바람에 섞여 지나가니 알겠구나. 늙은 중이 예보를 할 때로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에 있는 다리에 남기 명색이 나무에 명색 어두운 색이 짙어가니 서와 큰 까마귀는 날아들고 푸른 산이 멀리 보이는구나. 이제 해질녘의 경치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 마지막 경치지. 한가한 시름을 못 금하여 휘파람을 길게 불고 수족 대나무에 기대어 있어 달빛을 기다리니 달빛이 이제 마지막 경치인 거지. 숨구준 열구름이 가릴 줄은 무슨 일이고 열구름이 달빛을 가리는데 자 그러면은 장애물을 의미하겠지. 뭐 간신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지. 관동배곡에도 나오잖아. 장풍 긴 바람이 헌사하여 야단스러워서 옥 같은 집을 조이쓰니 즉 월선원의 앞마당을 쓰니 바람이 일편백륜 한 조각의 얼음 바퀴 즉 다행히 맑은 빛에 내려왔구나. 천안만화 천개의 바위와 만개의 골짜기가 실컷 밝았으니 단대의 늙은 솔 이제 높은 터에 늙은 소나무가 가지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밤빛이 밝구나. 소령 령은 뭐였어?
커튼 같은 거지. 그걸 걷고 깊은 밤에 앉았으니 동쪽 봉우리에 돋은 달이 서쪽 고개에 거치도록 처명이 칙빛하여 그 처마와 기둥이 이제 밝아서 침석에 쏘야지니 이제 머리맡 자는 머리맡에 쏘이니 빛이 넋이 다 맑으니 목맨 데 있을 소냐. 달이 떴는데 달이 하도 밝아가지고 꿈이 없을 정도로 밝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와 이 청경 맑은 경치를 값이 있을 것이려면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정막히 닫은 문에 내 군주로 들어오겠느냐. 즉 자연은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 내가 이 달빛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사사로이 비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달빛이나 햇빛은 사사로이 비추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비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임금의 은혜는 어떤 사람한테만 가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나간다라는 의미로 사조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사사로이 비춤이 없다. 그래서 달빛이 사사로이 비춤이 없다함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모첨 뭐야? 초가집 처마지 3인국에 나오는 표현이잖아. 모첨에 비친 빛이 옥루에 다르소냐? 옥루와 다르겠느냐? 옥황상제 계신 곳이나 여기나 똑같다는 거지 달빛이. 청준 맑은 술동이를 바삐 열고 큰 잔을 가득 부어 주겹가는 술, 주겹보라는 술을 달빛에 거우르니 달빛에 마시니 표현한 일흥 한 흥취가 적이면 날겠구나. 관동별곡 표현이랑 비슷하지. 이적선이 이리하여 달을 보고 미쳤구나. 이적선 누구야? 이태백이니. 이태백이 달 잡으러 들어갔다가 미쳐서 이제 들어갔다가 안 나왔지, 죽었지, 고랬다고 승천해가지고 신선했다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태백이 이래서 미쳤구나. 마지막 이제 결사.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아름답고 주야 두모 아침 저녁과 이제 밤낮과 아침 저녁으로 완상이 새로우니 감상이 새로우니 이 몸이 한가하나 눈기가 겨를이 없다. 여생 남은 생이 얼마인겠는가 백발이 날로 길어지니 세상 공명이 계륵이나 다랬으냐. 계륵은 뭐야? 닭갈비지. 왜 닭갈비라고 그래? 유비와 조조가 이제 한중쟁탄전을 하는데 조조 입장에서는 중원에 다 차지했는데 한중 같은 조그만 땅을 가지고서 싸우기가 되게 애매하잖아.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런 애매한 걸 뭐라 그래? 계륵이라고 해. 닭갈비. 자, 닭갈비와 다른 바가 없구나. 세상 공명은 버리기도 그렇지만 가지기도 그렇다는 거지. 강호의 어조 새와 물고기들의 새 맹세가 깊었으니 옛 맹세가 아니라 이제 새 맹세지. 같이 하자는 맹세야. 옥당근마의 몽혼에 섞였다. 옥당근마라는 건 조정에서의 삶이지. 조정에서의 삶이 꿈속에 섞여 있구나. 초당연월 초가집의 달빛이 시름 없이 누워있어. 촌중 시골의 술을 강에 잡는 물고기로 종을 취하기를 원하노라. 이 몸이 이러분도 또 나오지. 뭐야? 면왕경과에서 나오지. 역우는이 셨다. 역시 임금이 아니겠구나.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고전 시간에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 비슷해. 근데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또 뭐를 알게 돼? 아, 정철이 잘 쓰는구나. 송순이 잘 쓰는구나. 깔끔하게. 이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이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끝에 있는 세 작품하고 끝내자. 신음거지 142, 143, 155. 신음은 이제 시조들을 많이 지었는데 이 신음의 시조들을 못 거는 거를 방홍시어라고 그래. 방홍은 이제 신음이 자기 자신을 부르고 늙은이 문자지. 자, 141인가? 아니 142지. 142죠. 노래 삼기다가 태어나다 만들다 생기다 이런 뜻이지.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 할시야. 무슨 뜻이야?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노래를 이제 말로, 그러니까 시름을 말로 못 풀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시름을 풀었던 것인가 라는 뜻이지. 진실로 시름이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그럼 뭐야? 나도 시름을 풀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지 노래로. 자, 그래서 이건 이런 내용이고. 방홍시어 보자. 방홍시어는 이제 신음의 시조 묶음인데, 자, 내용이 이어지진 않아. 전체적으로 주제의식이 좀 다른데 각각.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시비를 열지 마라. 시비 뭐야? 살인문이지. 날 찾으리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일편명월 한 조각 밝은 달이 이 벗인가 나의 벗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목이 다 매몰한 뒤에 송주, 소나무와 대나무만 푸르렀다. 풍상, 서리바람이 섞어친들 쟤 무슨 일 혼자 푸르는가. 두어라 내 본성이니 물어 무엇하리. 너의 본디 절개이니 물어 무엇하겠느냐. 어때? 약간 강호가도가나 이제 충문가적인 느낌이 나타나지. 자, 그 다음에 어젯밤 눈 온 후에 달이 쫓아 비추었다.
눈 후에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어떻다 천날구 하늘 끝에 뜬구름이 오락가락하느냐. 뜬구름은 뭐겠어? 어떤 간신 같은 존재나 장애물 같은 존재겠지. 달빛을 가리는. 자, 그 다음에 석가래가 기나 자르나 기둥이 기우나 쓰나. 석가래나 기둥은 다 집의 재료들이지. 몇 칸 안 되는 수간목을 작은 줄을 긋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 집이 별로 작다라고 묻지 말라는 거지. 석가래가 길나 짧냐, 기둥이 기우나 트냐 하면서 트집 잡지 말라는 거지. 작은 집을. 어디 뭐 만산 나와 가득한 산에 밝은 달이 다 내 것인 게 중요하지. 집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14수 12역수로 해. 여기서 12는 뭐야? 옳고 그름이지. 옳고 그름을 다투는 싸움이 없은 후에 영육이 다 불건하다. 세상의 명예와 치욕이 다 상관이 없다는 거지. 금서, 검은고와 책을 다 흩은 후에 이놈이 한가하구나. 백구야. 백구 흰가에 맹기지. 불렀지 도노법이야. 가사를 잊음은, 가사라는 거는 뭐야? 세상 일을 잊으면 너와 내 뿐인가 하노라. 세상 일을 잊은 것이. 17수 한식이라는 건 절기지. 한식이 지난 후에 비온 밤에 봄빛이 더 커졌다. 무정한 화류 꽃과 버드나무도 때를 알아 피었거늘. 어떻다 우리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그리운 님이 봄이 왔는데도 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 이 경우에는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부용당반 그 연꽃이 핀 연못에 수정으로 된 발을 걷어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 못내 풀었던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또 나타내지. 자, 그 다음에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경 해란에 난초가 자란 지름길에 낙엽이 무슨 일인가. 낙엽 소리에 깬 거지. 어지버 감탄사지.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나의 끝이 있는 간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임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통 보지 않아. 양반이긴 하지만 신앙이. 꽃지고 속잎이 나니 시절도 변하였는데 이제 꽃지고 속잎이 나니까 여름이 된 거지.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누가 조화를 잡아서 조물주의 이치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가. 누가 이렇게 나비처럼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지. 29수는 아까 했던 거지. 오래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 (155) 산촌의 논의온이 돌끼리 묻혔구나. 12 뭐야? 살인문이지. 열지 말아라. 자들이니 있어. 방홍시효 첫 수잖아 이거. 됐지? 오케이 끝. 그래서 나머지 거 숙제 못한 거 정리하고 퇴근하자.